그 오프닝 음악이 죽어. 괜찮은데. 이거 보면 바로 구독 취소한다. 네,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드디어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 이렇게 노골적으로 좋아해도 돼? 이미 많은 분들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서 보고 계시죠? 네, 티빙입니다. 앞으로 영화 콘텐츠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거라고 하는데 저희 무비건조와 같이 가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 광고는 그냥 보는데 라디오 광고가 많으면 광고가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클레임이 들어오는 가끔씩 있는데 여러분 광고는 다다익선입니다. 왜냐? 광고가 많으면 그 프로가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프로가 오래 가려면 광고가 많이 붙어야 됩니다. 티빙 사랑합니다. 그럼 저희 무비건조의 생명 연장을 그렇죠. 위해서 광고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려 있다는. 오늘의 건조 특보는 한 번도 실망을 시키지 않은 대한민국의 대표 감독입니다. 자산업으로 돌아온 이준익 감독 영화 베스트 4입니다. 야, 저 흑백의 영상미학. 사실 이제 흑백으로 영화를 찍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할 때부터 프로덕션 디자인이랑 모든 거를 다르게 해야 돼요. 사실 이제 그 이 영화의 마지막에 어떤 칼라가 나옵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흑백의 미학들이 자산어버 안에 있으니 이 칼라부터 범상치 않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홍어를 너무 좋아해서 한때 홍어에 초기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점심 때 홍어 먹고 저녁 때 홍어를 먹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일상생활 너무 좋아서. 가능하세요? 일상생활? 그래서 그날 저녁 때 홍어를 먹고 그 집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한 100m 정도 갔는데 택시 그 기사분께서 정말 죄송한데 못 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내려주시면 안 되냐고. 저는 자산오버를 솔직히 아직 못 봤는데 이준익 감독님 인터뷰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지만 나는 영화 예술가가 아니다. 나는 그냥 상업영화 찍는 감독이다 라고 자신을 정의하셨는데 이 영화는 인상만 보자면 약간 예술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그 느낌이.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의 지향 중에서도 가장 예술적인 어떤 지점을 포착한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못 봤어요. 저는 역시나 또 이준익 감독님이 이 보통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찬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점들이 잘 보여서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 설경구 배우가 연기하는 정약전이 있고 정약전은 또 맞은편에 이제 창대, 그러니까 변요한 배우가 연기하는 창대가 있는데 창대는 정말 이 물고기 박사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약전이 물어보죠. 너는 물고기에 대해서 어찌 그리 잘 아느냐? 몸에 물고기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을게요. 네가 지금 말한 것을 글로 써둔 게 있느냐? 아따 그런 책을 못 들라고 써요. 그걸 결국 이렇게 학문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돌아다니는 지식들도 모이면은 정말 엄청난 학문이 된다. 막 이걸 잘 보여줘서 지금 현재 이준익 감독님이 어떤 추구해온 그런 것들 어떤 집대성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연기는 뭐 당연히 두 분 다 잘하시겠죠. 저는 뭐 설경구 배우와 변요한 배우의 케미, 그러니까는 이준익 감독님의 모든 작품들이 케미를 좀 극대화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 평범한 얘기 같지만 감동적으로 남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저는 뭐 설경구 배우, 변요한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정은 배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정은 배우 볼 때마다 너무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귀향을 간 이제 정약전, 설경구 배우랑 이제 한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정은 배우가 이렇게 그냥 계속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남편은 집에서 책 읽고 있고 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보면 부부를 알겠네. 그런 장면들 보고 있으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실은 이제 뭐 정약전과 창대 외에 이 섬을 이루고 있는 정말 그 수많은 그 인물 군상들에 좀 집중하는 것도 이 영화의 어떤 중요한 감상 포인트가 되죠. 이준익 감독의 정수인 자산어부 5월 20일에 티빙에서 월정액으로 독점 공개되는데 그때 또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산어부를 비롯해서 티빙에는 이준익 감독님이 연출하신 전작들 대부분이 월정액 영화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 기념으로 이준익 감독 전작들을 함께 감상하면 또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경품이 뭐예요? 그럼 뭐 네. 홍어 세트 뭐 이런 거. 그만해. 더러물 세트 좋은데?
IPTV는 그 신작을 따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뭐 11,000원, 뭐 14,000원 이렇게 구매해야 되는데 TV인 구독자분들은 이 자선 어보를 바로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1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자체가 어지간한 OTT 서비스 한 달 구독료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티빙을 통해서 자산 어보 보시는 게 굉장히 이득이다. 광고 제대로 하네요. 네. 네, 저는 사도를 골랐는데. 아, 사도는 그 오프닝 음악이 죽어. 아, 그렇죠. 금이 영가 저 온신은 혼이라도 진짜 멋있어. 이준익 감독님 다른 작품하고 비교해도 오프닝이 굉장히 압도적이네. 인상적이에요. 제가 사도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뭔가 이준익 감독님이 만든 사극 중에서 약간 정통에 속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사도를 보면 볼수록 굉장히 감동받는 지점이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세자 이야기인데 그 영조 이야기를 굉장히 좀 부각시키면서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그러다가 42살에 얻은 이제 두 번째 아들이자 유일한 외동 아들이 사도세자인데 사실 그때는 왕들을 독살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살이 넘어서 얻은 이 아들이 무사히 왕이 되려면 이 아들을 정말 강하게 키워야 되고 이 아들이 정말 훌륭한 왕이 되도록 교육에 힘썼는데 그렇게 아들에 대해서 정성을 쏟아부었던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아들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비극이 정말 그 전 세계 어떤 왕가의 이야기들 중에서 과연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준익 감독이 그래서 이 이야기에 좀 집중했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좀 왕가의 이야기를 떠나서 뭔가 좀 세대 갈등 같은 것도 느껴지는 점에서 저는 이 사도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익 감독님 그 제작사 사무실에 가면은 이 책장에 다 역사책들 그런 것들 수집하시고 늘 들춰보시고 네, 그런 인물들을 이제 꺼내 보는 건 거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제가 고른 작품은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입니다. 익히 아는 사람들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숨어 있는 인물들을 캐내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죠. 네, 일본 제국주의에 완전히 대항을 해서 아나키스트로 살았던 이 박열이 불량 선인인데 앞으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계속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도 아마 박열이라는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가네코 후미코라는 최이서가 연기한 최이서 역할이었는데 독립운동을 했던 일본 투사죠. 네, 이 정말 능숙한 일어와 정말 어눌한 한국어를 접목해서 관객들의 숨통을 쥐어 짜는 연기를 한 그 최이서 배우의 연기도 우리 너무 종고합시다. 인상적이었고 박열 박물관이 있거든요. 경상북도 있어요? 문경에. 박물관이? 네. 문경에. 네. 그래서 그 가네코 후미코도 이후에 오히려 이제 그 주목을 받게 되고 이제 훈장도 일본인으로서는 독립투사로 훈장도 받게 되고 무덤도 거기에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 영화가 실제로 열어주기도 했던 건 거죠. 아 진짜요? 네, 그건 네, 전혀 그래서- 몰랐다. 네. 제가 꼽은 영화는 처음으로 이준익 감독의 영화에 여성 주인공이 등장한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 님은 먼 곳에라는 영화입니다. 이준익 감독 영화들 중에서 이렇게 흥행이 아주 잘 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기자식사 갔을 때 느낌 기억나세요? 와 정말 수혜가 그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를 찾아서 베트남도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을 찾으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상해요. 영화가 밸런스가 안 맞아.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그래서 수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남자를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라는 이야기를 다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이제 남성의 시선으로만 항상 바라봤는데 이 어쨌든 그 안에서 그 하는 역할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잊혀지거나 우리가 숨기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위문공연단체 이야기들. 그런 베트남전의 이야기를 여성의 서사로서 다시 한번 써보겠다라는 그런 약간 욕심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이준익 감독님 영화 중에서 가장 재밌거나 밸런스가 잘 맞는 영화는 아닌데 희한하게 매력적인 부분들이 영화 속에 흩어져 있어요. 막 변수탁 작가님. 전 뭐 이거죠. 이거죠. 네. 네. 라디오 스타. 네. 근데 라디오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뽑았고요. 라디오. 네. 네. 그리고 음악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서 네. 흥행도 꽤 됐고요. 아주 엄청나게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뒤에 오히려 이 영화는 지금도 라디오처럼 입소문이 길게 갔어요. 네. 어느 순간에는 왠지 내 주변에 모두가 이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 그 노래 때문에도 박종훈 배우.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노래도 그렇고. 노래가
괜찮은데 사랑을 하려 했는데. 이거 노래방에서 약간 우리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 자주 부를 거예요.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가 여기 쓰였잖아요. 근데 조용필 선생님이 노래를 안 줘요. 아마도 안성기 배우 때문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동창이죠, 동창. 네, 동창이자 맞아. 친구니까. 전화했죠. 아 이거 쓰셨네요 전화. 물론 홍대 인디 씬에서는 스타였지만 대중적인 인지도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던 노브레인이라는 밴드가 말 그대로 이 영화로 뭐 인생작을 찍은 거죠. 누군가에게 엄청난 기회의 장을 열어줬다라는 네.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들을 보면은 그런 인물들을 조명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항상 조명을 해요. 박열의 옆에 있는 가네코 후미코, 동주의 옆에 있는 송몽규 이런 사람들을 주목을 하면서 평범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족적을 남기는 데 있어서 파트너십, 유대, 연대 그리고 협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을 도리어 조명하게 해주는 굉장한 이제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끝없이 사극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쨌든 과거의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어떤 구체적인 그 당시 이야기를 다시 재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뭐 이야기적인 구성에서 그렇지만 특히나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이 사람이 작품마다 성장을 해요. 어떻게 이 나이에 되도록. 이준익 감독 영화는 어떻게 보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준익 감독님 베스트 4로 또 이렇게 이준익 감독의 세계를 건조를 해봤잖아요. 어쩌면 저희가 앞으로 오늘과 같이 티빙의 주요 컨텐츠들을 또 이렇게 해오던 방식 안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비 건조만의 방식으로.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그 광고 기념으로 박수를 한번 치고 끝낼까요? 네. 광고 기념. 티빙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보면 바로 구독 취소한다.